반갑습니다. 공매화재 권경욱입니다. 오늘은 공매 투자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들을 제가 좀 한 가지씩 해결해 드리는 영상을 찍고자 해요. 첫 번째 오늘 드릴 주제의 말씀은 왜 우리가 공매 투자를 해야 되는가. 제가 지금 공매화재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동산 투자가 존재하는데 왜 제가 공매 투자를 자꾸 강조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제 칼럼에도 썼는데 제 카페 회원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공매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첫 번째, 온라인 입찰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쁜 현대인들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잖아요. 시간이 곧 돈인데 저도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경매 물건 찾아서 권리 분석하고 현장 가가지고 체크하고 진짜 이 물건 낙찰만 되면 돈 되겠다 싶은 그런 물건들이 사실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직장에 돌아와서 보면 계속 눈치 보이잖아요. 그날 내가 입찰하러 가야 되는데 그날 무슨 회의가 있다 이렇게 막 상사분이 얘기하시면 갈등이 많이 생기죠. 이걸 어떻게 얘기해서 휴가를 내야 되는지 막 거짓말하게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제가 공매에 입문하게 된 거죠. 또 제가 공매 투자를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공매는 제가 생각할 때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매 시장은 경매 시장처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도명령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인도명령 제도가 없다는 것은 곧 명도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고, 명도가 어렵다는 것은 투자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공매화재는 예전에 명도를 많이 했는데 한 번도 명도 소송을 한 적은 없어요. 명도 소송이라는 게 결국은 대화로 다 풀면 되는데 그 대화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뿐이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다음 영상에는 명도의 방법은 명도의 기법, 대화하는 방법, 사람 만나는 방법, 그 사람의 심리를 읽어내는 방법,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명도를 위해서 첫 만남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한다 그러면 저 명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공매를 통해서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왜 공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세 번째는 너무나 다양한 공매 방법이 존재한다. 경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권리 분석을 굉장히 많이 공부하잖아요. 저도 막 권리 분석을 위해서 수없이 많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막 책도 많이 읽고 무료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그랬지만 그래도 어려운 건 분명해요. 그런데 공매에서는 권리 분석이 필요 없는 물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매를 공부하면 할수록 공매의 매력에 빠지게 되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권리 분석이 필요 없는 물건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국유재산 공매가 있어요. 이 국유재산 공매는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나면 입가에 미소가 딱 지어질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에요.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토지도 갖고 있고 건물도 갖고 있고 또 뭐 이런 유가증권 이런 것 비상장 주식 이런 것들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정부재산공개조회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다 조회가 가능해요. 정부도 그것들을 다 재산으로 갖고 있지 않고 현금화하는 시간이 생겨요. 그럴 때 공매로 이제 나오는 부분이 국유재산 공매인데 이런 국유재산 공매에 나오는 물건들은 여러분들 권리 분석이 필요 없어요. 권리 분석이 필요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물건을 내가 싸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분석만 하면 수익 분석만 하면 여러분들이 누구나 입찰할 수 있어요. 국유재산 공매 외에도 캠코가 외부에서 경매를 통해서 자산을 유입한 유입자산을 캠코의 소유권으로 가지고 또 공매를 해요. 이런 것도 사실 권리 분석이 필요가 없고 권리 분석이 필요 없는 물건들이 존재한다. 또 더 다양한 형태의 공매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동영상을 찍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비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사실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 거고 그 새로운 세상에서
이거 새로운 세상이면서 또 새로운 시장이죠. 아주 좋은 물건을 아주 싼 값으로 사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될 거예요. 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20여 년 동안 공매를 투자하면서 제가 수익을 보고 제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했던 부분들의 비법, 노하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제가 그 비법들을 하나씩 동영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에게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을 부여해 주시면 제가 그 한 가지씩을 다 동영상으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그리로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Lost track of the forest through the trees, forgot what I was chasing. Spent so many nights. 안녕하십니까, 공매화재 권소장입니다. 매력적인 부동산 테크 공매 3종 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비드 공매, 두 번째 신탁회사 공매, 세 번째 예금보험공사 공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온비드 공매는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국가의 세금을 체납했을 때 체납자의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압류 처분한 재산을 매각하는 부분이 온비드 공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탁회사 공매는 여러분들께서 신탁회사가 토지 신탁, 자산 신탁 이런 회사들을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회사들 홈페이지에 가시면 공매 일정이라든가 공매 물건 분석이라든가 물건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각자 회사들마다 공매 안내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신탁회사 공매를 가까이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더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모든 신탁회사가 다 자기 홈페이지만을 통해서 공매를 공고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 신탁회사 공매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온비드 공매만 잘 아신다 그러면 많은 신탁회사의 공매를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더 많은 신탁회사 공매를 아시고 싶으시면 직접 네이버나 다음을 검색하셔서 신탁회사 홈페이지를 찾으시고 신탁회사 공매를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가 있고 각 회사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신탁회사 공매를 여러분들이 접하시게 되면 우리가 알았던 법원 경매, 온비드 공매 이거 외에도 돈 되는 부동산 테크를 할 수 있는 공매가 이런 곳에도 있구나 하는 걸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손품을 파시고 노력을 하시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시장에서 부동산 테크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렸던 예금보험공사 공매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그냥 예보공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보공매는 파산은행, 근데 여기서 1금융권은 아니고요. 저축은행들이 파산을 하면 그 파산한 저축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이 예금보험공사가 주관이 돼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예금보험공사 물건을 공매할 때 우리가 공고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일간신문에도 광고를 하고요.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 또 공고도 해요. 그리고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자체 내에서도 공매 공고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예금보험공사 공매를 접하시게 되면 신탁회사의 공매하고는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새롭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셔서 부동산 테크를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금보험공사 공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7개의 지점별로 직접 입찰장을 찾아가서 입찰을 하는 법원 경매처럼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금보험공사 공매는 물건을 검색하셔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시면 임장하시고 입찰 일시에 국내에 7개에 있는 공매 입찰장을 직접 찾아가셔야 되는데 현장에서 입찰하는 그런 재미를 맛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법원 경매는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법원 경매는 사실 우리가 누구나 지금 상식처럼 알게 된 포화된 경쟁 시장이잖아요. 근데 그런 경쟁 시장을 살짝 벗어나서
예금보험공사 같은 공매, 예보공매 같은 것들을 알아서 가셔서 하신다 그러면 그날 입찰장에 오신 분들이 법원에 입찰장에 오신 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도록 사실 인원이 좀 작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아름아름 하는 공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경쟁력 있게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찾아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공매 3종 세트, 온비드 공매, 신탁회사 공매, 예금보험공사 공매, 이 세 가지만 자세히 알아도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테크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다 그러면 더욱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매 아재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경매에 지쳐서 공매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 저도 그랬거든요. 많은 입찰자들 속에서 계속되는 폐찰에 지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직장에 어렵게 휴가를 얻어서 갔는데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면 이거 다음번에 또 와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경매가 물건도 많고 그 다음에 특수물건들도 있어서 해볼 수 있는 기회장이 넓긴 한데 현장에 직접 가야 되는 것과 입찰하고 나서 폐찰했을 때 기다리다가 입찰 보증금을 찾게 되는 그 시간도 너무 길고 시간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은 경매 투자를 동일하게 하는데 온라인으로 입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고 찾다가 경매를 떠난 새로운 길을 알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온비드 공매죠. 온비드 공매. 그리고 온비드 공매에 와서 물건을 조회해보고 나서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너무 열악하거든요. 열악하다는 표현은 좀 이상할 수 있는데 경매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물건수.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작은 물건 속에서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여하튼 공매에서 실망하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공매의 매력은 분명히 있다. 그러면 어떤 게 과연 매력이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초반에 10년 정도는 경매에 매달렸고 그 다음에 10년은 공매에 주로 몸을 담았습니다. 최근에는 공매 아재로 전문적으로 공매만 다루고 있고 수업도 공매에 대해서만 하고 있죠. 물론 수강생이 경매 물건을 보고 질문을 할 때는 그 물건도 분석을 같이 하지만 모든 물건의 예시라든가 수업의 내용들은 다 공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초보자들이 공매라는 것과 경매라는 것의 차이점과 그 다음에 공매의 매력 이런 것들을 피상적으로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경매와 공매를 도박장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비난의 댓글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경매나 공매가 결국은 확률 게임과 같은 거예요. 확률이 높은 쪽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는 거니까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경매 도박장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게임 테이블이 10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1번 테이블 역시 흔히 알고 있는 게임 중에 포커룰로 게임을 하고 있어요. 2번 테이블에 갔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포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테이블이 다 포커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경매장으로 넓혀서 생각해보면 서울 동부지방법원 역시 같은 룰로 진행되고 있고요. 제주지방법원 역시 같은 룰로 진행되죠. 대구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역시 동일한 룰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학원에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주택임대차보법을 공부하고 민사집행법을 공부해서 임차인이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등기상의 기준권리 포함 이하 다 말소인지 누가 어떤 배당수에 얼마를 받게 되는지 이러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권리분석이라고 총칭한다면 모든 곳에서 동일한 룰로 경매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도박장을 예를 들면 1번 테이블도 포커를
2번 테이블도 포커룰,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 모두 포커룰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커룰만 알면 어느 테이블에 끼어 앉아도 게임을 즐길 수가 있겠죠? 이게 경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매는 어떠냐? 공매 도박장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10개의 테이블이 있다고 칩시다. 1번 테이블을 갔더니 여기는 경매와 똑같은 룰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권리분석 룰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도박으로 치면 여기는 포커판인 거죠. 경매장이랑 뭐 다를 거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번 테이블로 갔더니 여기는 블랙잭을 하고 있습니다. 생소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들어봤던 게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게임 룰을 찾아봤더니 또 새로운 룰이에요. 그래서 공부해서 하면 한 자리를 차지하고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원비도 공매로 돌아와 보면 이런 거죠. 기타 일반 재산, 그 다음에 수탁 재산 공매 이런 것들 그런 거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3번 테이블에 갔더니 가장 어렵다는 마작을 하고 있어요. 마작 룰을 공부를 해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쉽사리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공매에서 보면 보통 신탁사 공매가 그 정도 됩니다. 이거 룰이 완전히 다르구나. 100% 면책 조건이 걸려 있고 소송도 진행 중이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거죠. 룰을 확실하게 공부하지 않고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4번 테이블에 갔더니 미나투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나투라는 거는 어깨너머로 몇 번만 보면 같이 끼어 앉아서 칠 수 있는 정도의 룰이죠. 초끼리 가져가니까 초약, 품끼리 가져가면 풍약, 비끼리 가져가면 비약이구나. 몇 번만 보니까 할 수 있겠는데? 하고 껴 앉아서 칠 수가 있죠. 공매로 치면 국유재산 공매, 공유재산 공매, 그 다음에 유입자산 공매 정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국가가 소유했거나 공공기관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 매각, 유입자산은 캠코가 경매에 낙찰받아온 물건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권리가 깨끗해요. 그러니까 사실 권리 분석 필요 없죠. 물론 명도 책임은 매수자가 진다고 되어 있지만 명도 책임을 매수자가 져야 될 만한 물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명도해서 넘겨준 게 돼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웬만한 사람이면 그냥 할 수 있다는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리 분석을 공부하지 않고도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게 또 공매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게임을 하는 테이블도 있어요. 공매로 치면 파산자 공매 정도 될까요? 그동안 너무 생소했던 게 필요한 거예요. 파산법을 공부해야 되는 거고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거의 800조에 가까운 파산법 공부해가지고 그걸 알아내기란 쉽지 않은 거죠. 어느 정도 차이점이 이해가 되시나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주임법과 상임법, 민사집행법으로 이루어진 경매, 권리분석, 공매에도 비슷한 권리분석을 하는 물건이 있는 거예요. 압류재산 공매, 그죠? 주임법, 상임법,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권리분석을 하게 되는데 국세징수법의 대부분의 매각에 관련된 내용들은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공매에서 권리분석하신 분들은 공매에 오셔서 압류재산 공매 하시면 탈 없이 하실 수 있어요. 탈 없이 하실 수 있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매 아재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공매의 큰 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1번 온비드 공매. 캠코가 제작한 온비드 사이트에서 매각하는 다양한 종류의 자산을 공개 경쟁 입찰로 매각하는 공매죠. 두 번째 신탁사 공매. 이 신탁법으로 설립된 14개 신탁사가 있는데 신탁사에서 담보 신탁으로 대출을 일으켰다가 부실이 난 물건을 신탁사가 공매를 하게 되는데 그게 신탁사 공매죠. 이 신탁사 공매는 각각의 신탁사 홈페이지에 공매 공고가 올라오고 물건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서 병행으로 공고하고 있다는 것, 그거 차이죠. 이렇게 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예전에는 다 신탁사 홈페이지에서 했습니다. 지금도 신탁사 홈페이지에서만 공매를 하고 온비드에서는 올라오지 않는 물건도 있습니다. 100%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신탁사 홈페이지도 자주 가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산자 공매라는 게 있죠. 신용상에 문제가 생겨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생이고 나머지가 파산입니다. 회생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인 신용으로 돌아오는 분도 있지만 회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파산하는 분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럴 때 파산하면 파산 선고가 이루어지면서 파산자의 재산을 정리하는 파산 관제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파산자 공매는 이렇게 선임된 파산 관제인이 파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을 다 찾아서 파산 재단에 귀속시키고 재단에 귀속된 재산을 파산 관제인이 매도인이 되어서 매각하는 공매. 엄밀히 따지면 공매라기보다는 일반 매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세관 공매라는 게 있습니다. 세관을 통과하지 못한 물품이라든가 수입 화물, 물품이라고 하면 뭐 휴대용도 있을 수 있죠. 개인들이 해외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휴대하고 들어오던 외국 제품 통관하지 못할 수 있죠. 일정 기간 내에 세금을 내고 찾아가지 못하면 매각을 하게 됩니다. 수입 화물도 마찬가지죠. 컨테이너로 들어오든 화물로 들어오든 국내에 허가가 필요한 법령이 있다면 그 법령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통관세를 내지 못했거나 그렇게 되면 무한정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까 이때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하겠다 최종 통보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도 안 찾아가는 물건들은 다 열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짝퉁 이미테이션들은 다 폐기를 하죠. 국가기관이 그런 것들을 유통하면 안 되니까 아무리 겉모양이 좋아 보였고 값비싸 보여도 이미테이션 짝퉁은 다 폐기합니다. 진품이라고 판정되는 것들은 매각을 하게 되죠. 이런 걸 세관 공매라고 하죠. 다른 말로 채화 공매라고도 합니다. 채화, 머물 채자에 화물 화자입니다. 머물러 있는 화물을 공매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예보공매라는 게 있습니다. 예보공매는 예금보험공사 공매의 약자입니다. 예전에는 이 예보공매는 현장에 와서 경매처럼 현장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고 또 그들만의 리그, 아는 사람들만의 찾아오고 터무니없는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금은 온비드 사이트를 이용하죠. 그래서 온비드에서 예보공매 물건도 볼 수가 있다. 다만 예보공매는 뭐냐? 예금보험공사가 파산 관제인으로 나서는 겁니다. 일반인들의 관제인은 아니고요. 이 저축은행들이 파산하게 되면 관제인을 예금보험공사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가 파산한 저축은행의 파산 관제인으로 그 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들을 매각하게 됩니다. 이런 매각을 예금보험공사 공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예보공매. 그렇지만 이 예보공매도 지금은 온비드와 동시에 공고해서 진행한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가도 예보공매 물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온비드에서도 볼 수가 있고. 여섯 번째, 자동차 공매가 있죠. 제가 영상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그 영상에 자세한 이야기를 20분에 걸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영상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토마트라는 곳에서 공매를 하고 있고요. 굿 인포카에서 자동차 공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산시 차량 공매 시스템, 여기서도 공매를 하고 있죠. 대법원 경매에서도 자동차 경매하죠. 온비드에서도 온카랜드라고 해서 자동차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 공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매라는 큰 틀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비하면 놀이동산의 종류를 말씀드리는 거죠. 서울 과천대공원, 용인 에버랜드, 그 다음에 월미도 이런 데도 있고요. 거기도 바이킹 있고 청룡열차도 있고. 그렇지만 월미도를 가느냐, 과천대공원을 가느냐, 용인 에버랜드를 가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공매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온비드에도 공매가 있고, 신탁사에도 공매가 있고, 예금보험공사에도 공매가 있고, 그 다음에 파산자 공매라는 것도 있고, 또 관세청에서 하고 있는 세관 공매라는 것도 있고, 각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자동차 공매라는 게 있다. 공매가 온비드에만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놀이동산이 에버랜드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만 가고. 이건 좀 이상한가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늘 가던데. 예, 거기만 가는 사람. 근데 가끔 가다가 과천에도 가보고 월미도에도 가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도 색다른 재미가 있는 놀이기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놀이동산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럼 장점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첫째, 공매는 대부분 온라인 입찰이 가능하다. 가장 큰 경쟁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수많은 직장인들이 경매 투자 대안으로 공매 투자를 선택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 공매의 두 번째 장점. 공매는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기회의 장이 됩니다. 여전히 공매라는 단어를 듣지 못하고 생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게 현실이에요. 우연히 공매를 접하게 된다 한들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경매에 비해서 너무 인식이 낮기 때문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비록 경매보다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물건이 있지만 사람들의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기회가 된다. 자, 세 번째, 공매는 매우 다양한 룰이 있다. 여러 가지 룰을 알아야만 해결할 수가 있다. 이건 뭐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만 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이런 다양한 룰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점이 되고 큰 경쟁 없이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데, 이런 다양한 룰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니까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장점이 분명히 맞습니다. 자, 네 번째, 공매는 임대 물건도 입찰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 익숙해졌던 분들은 임대 공매라는 이야기에 굉장히 낯설어 하시지만, 공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재밌는 물건입니다. 매매를 해야만 수익이 난다? 그러한 고정관념은 버리셔야 합니다. 국가에서 빌려주는 땅, 국가에서 빌려주는 사무실, 국가에서 빌려주는 주택, 다 우리에게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빌려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돼요. 상가를 꼭 보증금 많이 걸고 월세로 빌려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보증금 없이 상가를 연세로 빌릴 수 있는 게 온비디에서 상가 임대죠.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온비디에서 임대로 빌릴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호남 평야 같은 데서는 상당히 많은 토지를 임대받아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유지 1인당 최대 임대 면적이 6만 제곱미터입니다. 큰 농사를 지을 수도 있겠죠. 또 생각해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 임대공매 시장입니다. 자, 다섯 번째, 공매는 다양한 동산 낙찰로 수익을 낼 수 있다. 공매는 권리와 증권과 기계장비와 물품, 채권 다양하게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쓰던 헬기, 철도청에서 사용하던 기관차, 열차, 또 해양경찰청에서 쓰던 보트,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마사에서 열심히 경주하던 경주마도 나오고요. 축산진흥원 이런 데서 먹이던 젖소도 나오고 한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임야에서 목재, 임산물, 조경수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단타로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기회가 되면 이러한 동산 공매로 수익을 어떻게 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엮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라는 놀이동산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매의 매력에 대해서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렸습니다. 공매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가이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공매에 더 많은 집중을 하시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사항들을 깨닫게 되고 훨씬 더 매력적인 공매의 진면목을 만나실 수 있다 확신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공매화제가 여러분들 곁에 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용인 에버랜드라고 치면 온비드 공매 안에 어떤 놀이기구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영상에 이런 내용들이 없지 않아요. 좀 더 신선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